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행복에 대해서 좀 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 사람의 행복론에 대해서 또 이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공감됐어. 행복은 잘하고 있다의 연속이다. 근데 나는 이거 굉장히 이해하고 공감해.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돼서 10억을 가지게 되는 것과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려서 종국에는 10억을 벌게 되는 일이 있고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시간 가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금액의 시간 가치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나는 후자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갑자기 일확천금을 받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하고자 하는 업무나 대인관계가 잘 되고 있은 그 상태, 잘 되고 있는 상태가 행복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 요새 생각한 거랑 좀 맞닿아 있는 게 내가 읽었던 글 중에 되게 공감이 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루는 삶은 잔잔하게 불행하다라는 말이었거든? 어디서 읽었어? 그냥. 추천 좀. 근데 그 말이 결국엔 미루다 보면은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해나갈 때는 분명히 행복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맞아. 생각해보면 나도 정말 기분 좋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뭔가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고 뭐 갑자기 어디서 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도한 방향에서 무엇인가 잘 됐을 때 그게 뭐 학교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자격증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잘 될 때 행복하다고 느꼈지 갑자기 뭐 큰 돈이 들어온 적도 없지만 그게 포인트 아니야? 아니 뭐 그런 적이 없는데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어떻게 아시죠? 보너스도 받고 했어. 그치. 뭐 그런 거 인센 이런 거 성과금이 받아왔지. 어느 날 뭐 크게 터졌다. 뭐 그럴 때보다도 뭔가 그런 거에 좀 더 내가 행복해하고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갑자기 그 말 떠오른다. 안느 얘기 들으니까 뭐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왠 줄 알아? 돈이 그만큼 넉넉하지 않아서 그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니 약간 뭐 그런 거잖아. 뭐 갑자기 내가 있는데 뭐 우리 뭐 가족의 어른이 용돈이라고 설날 500만 원을 줬어. 존나 행복할 것 같아. 예, 행복하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난 이거는 하루 이상 안 간다고 생각해. 왜? 나는 이걸로 뭐 하지? 그게 행복이야 계속. 뭐 하지? 상상하고 계획하고 이거 500만 원이 500만 원이지만 그 500만 원으로서 내가 행복의 시간이 쫙 생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 근데 내년에 같은 날이 됐어. 뭐 명절이라고 치면. 근데 이번엔 100만 원이 됐어. 그럼 잘하고 있음의 연속이 아니잖아. 그치.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든 거잖아. 그런 거에서 이제 또 이제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그거 마찬가지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월급을 300씩 받고 있어. 근데 다음 달에 100만 원밖에 못 주네. 그럼 다 불행하지 않을까? 그치, 다 불행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행복을 느낄 때는 뭔가 내 일이 잘 되고 있음의 연속인 상태일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통제 안에 내 일상이 돌아간다라고 느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쇼펜하우어 자체도 막 병균 이런 거 있잖아. 엄청 예민했어.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본인이 놓이는 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약간 결벽이 있었나? 결벽도 있었고 되게 웃겼던 게 항상 인간은 죽어야 행복하다가 아니지. 죽어야 좀 이 고통을 끊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설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콜레라 창궐할 때 제일 먼저 창궐하기 전에 막 그런 소문 들릴 때 도망갔었나? 그랬어. 원래 교단에 서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쇼펜하우어가 정말 증오하던 헤겔은 계속 그 교단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 콜레라가 창궐하는 시기에도. 그래서 결국에 교단을 지키고 마지막에 목숨을 잃었거든. 콜레라 때문에. 근데 본인은 항상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뭐 죽음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죽어야지 우리의 뭐가 완성된다. 목표를 완성하는 거다. 자살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그 누구 하지만 내 인생은 내 목숨은 소중하다. 그랬던 사람인데 하여간 이것도 결국에는 본인의 통제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칸트를 엄청 좋아했대. 칸트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 막 이게 시간 지키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약간 범례랑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치. 어느 정도 결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던 것과 정말 똑같은 생각이 뒤에 하나 더. 이게 앤서가 아까 물어봤던 근데 왜 그렇게 뭔가 계속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왜 그렇게 살아의 대답이야. 난 이 말을 듣고 정말 살면서 몇 번 없는 경험인데 책을 읽다가 육성으로 감탄했어. 와 이러면서. 와. 아 읽고 싶다. 뭐였냐면, 이거 공동으로 사도 돼 책? 사도 돼. 무슨 문장이었냐면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시기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오늘의 성공이다. 정적이 흐르네. 아까 행복이라는 건 잘 되고 있으면 연속이라 그랬잖아.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잘 돼? 늙고 병들고 나이가 들면 내리막길이 있잖아. 우리의 젊음이 영원하지 않듯이 언젠가는 나도 내 인생에 정점을 찍는 날이 올 거고 그게 오늘이 아니길 바랄 뿐이고 그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어제의 성공이라는 거야. 아, 이해했다.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가족도 아니고 어제의 나의 성공을 알고 있는 본인이 본인을 제일 힘들게 한다는 거야. 내 리즈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그치, 가장 불행하다는 그 거지. 자체가 가장 나를 비난한다는 거야. 근데 난 이거 너무 공감해. 사실 그리고 이게 내가 막연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원동력이야. 나는 어제를 보면서 동경하고 싶지 않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반발짝이라도 앞에 있길 원하지. 아, 어제까지 내가 끝내줬는데 그런 걸 느끼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걸 느낄 때가 됐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근데 이건 정말 신기했던 게 내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만약에 언젠가 내 입에서 술을 먹으면서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난 스스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진짜로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말과 너무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과거를 팔아서 오늘을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의욕의 원동력이라고 하기엔 좀 우울한데 뭐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넌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한다. 이렇게 그런 의욕과 뭔가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두려움이야. 근데 나는 정말 이 문장을 읽고 정말 감탄했어.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시기하고 비난하고 함정에 몰아넣는 것은 오늘의 성공이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이 개인적으로 이 책을 전체 통틀어서 나에게 가장 깊게 와닿았던 문장이야. 완전히 이해했다. 완전히 이해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지는 거 있잖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치.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것도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그치.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늙고 병든다면 젊을 때 가지고 있지 않았던 다른 것으로 지혜라든지 뭐 그날만의 성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엄청난 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코인 5년 전에 넣어놨던 코인이 그치. 그게 뭐 재력일 수도 있고 뭐 재력일 수도 있고 진짜 뭐 재력의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뭐 재력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사회적 명망일 수도 있고 뭐 뭔진 모르겠지만 가족과의 행복일 수도 있고 모르지. 나의 젊을 때 혹은 나의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야 내 행복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30대에서 열심히 사는 것도 20대에 나는 절대 비벼볼 수 없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야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독특하다. 보통 사람이 열심히 하는 원동력은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잖아. 아, 내가 뭐 40대 되면 뭘 해야지. 50대쯤 되면은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일에 나는 어제 날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원동력인 거잖아. 그거에 지기 시작했을 때 난 좀 두려울 것 같아. 나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나 보네. 진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확실히 체력이나 뭐라고 할까 그 빠릿빠릿한 머리의 회전 그런 게 점점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생각해. 아, 이제 빠릿빠릿함으로 승부를 보면 안 된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후반 사회 초년생 때 정말 머리가 팽팽 돌아왔거든. 근데 잘 안 돼. 얘기하다 보면 막 단어도 가끔씩 생각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단어 뭐지? 그럼 챗GPT한테 물어봐요.
괄호 쳐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말 뭐야 이러면서 진짜로? 응. 그럼 잘 알려줘? 잘 알려줘. 맞다 그 말이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체력이나 이제 뭔가 그런 굉장히 빠른 머리 회전 이런 걸로는 이제 과거에 나와 이길 수 없으니 더 다른 그거와 다른 게임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의 생각과 어느 정도 온라인이 돼 있는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던 걸 텍스트로 잘 옮겨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게 좀 내가 생각하기엔 이 책에서 나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문장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 얘기를 좀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근데 이렇게 길게 해도 되나? 사실 앞으로도 얘기할 게 많긴 한데 계속하자 그냥. 2회차 가겠네. 또 되게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한테 좀 해당될 것 같아. 자신이 증오스러울 때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지. 자신이 싫어지고 자는 것이 최고다. 그럴 때는. 근데 맞아. 맞는 말인 것 같아. 맞는 말이야.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에 대한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우울과 원망, 불쾌감 이 모든 것의 원인은 피로 때문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고 타인을 증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는 그저 쉬는 게 최고다. 근데 난 이거 정말 공감해. 나도 공감된다. 앞에서 그 얘기 있었잖아요. 육체와 정신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흔치 않다. 뭐 인생에서도 그런 날이 흔치 않고 근데 그럴 때 쉬는 게 최고야.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었지만 한국인들이 잘 못 쉬어.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한 일주일 휴가 내고 뭐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겠습니다. 진짜 없을걸? 없지. 진짜 없을걸? 근데 이게 자서 해결이 되면은 그냥 피로의 문제가 맞고 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거는 뭔가 정말로 뭔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탓되고 한심스럽고 뭔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을 때는 우선 쉬라는 거야. 근데 난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 지금 이걸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본인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주무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 자보면 좀 정신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거든. 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 나도 최근 2, 3년 정도 한 7시간씩 잘 잤거든? 근데 이게 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제일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근데 이것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즘 영양 과잉 시대잖아. 너무 많이 먹어서 막 비만이 있잖아.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좀 이해돼. 이게 사실 친구를 만나서 뭐 스트레스를 풀어요. 사람들과 회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뭐 가족들과 주말에 나들이를 가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는 거야. 온전히 혼자 있는 게 이제 쉼이다. 그치, 좋다는 거지. 혼자서 게임하는 것도 해당되나? 뭐 뭘 잠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고뇌는 교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누군가 함께 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그래서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 마음의 평온은 사교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뭔가 거야. 디톡스네. 인간관계 디톡스. 사교를 되게 싫어했어. 쇼펜하우어. 본인이 싫어해서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다. 사교 모임에 나가는 게 진짜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모이면 그 모임에서 제일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맞춰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어해.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한 가지 논거 중에 하나긴 하지. 모두에게 한 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비판이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이 쇼펜하우어의 책을 고지고대로 읽으면 별로 좋은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사회에서도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다. 약간 그런 정도로 곁다리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 근데 쇼펜하우어가 뭐 에서가 지금 잘 얘기해주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결혼, 뭐 사랑,
뭐 사교, 심지어 삶 그 자체 이런 것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우정이야. 솔로들 특. 너드 특.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정은 사람과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되게 좋은 말이 하나 있는데 나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하는 것은 계산이며 들뜨는 것은 사랑이다. 내 친구가 그곳에 있고 난 이곳에 있는 그런 평온한 인간관계. 그게 우정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거 조금 공감하는 게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정으로 다져진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느끼는 딴 데선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나는 물론 와이프나 배우자도 굉장히 나와 친밀한 관계지만 친구를 만났을 때 확실히 나의 속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고 더 좀 차분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할 때 와이프랑 나랑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속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친구를 못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건 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린 지금도 뭐 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 뭐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여자 있어? 여자 있어. 몇 명 있어? 몇 대 몇인데? 이러면서. 물론 그런 리스크는 있겠지만 뭐 그건 이제 믿음으로 안고 가는 거고. 그치. 그런 걸 떠나서 친구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와이프랑 결혼을 한참 준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우정은 조금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상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의 내면에 자극이 되고 분발하려는 촉진제가 되어야 된다.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나태와 방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얘기야.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집에 와서 무슨 얘기했지? 이건 우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우정은 그런 거였을걸? 편지를 계속 나눌 수 있는 우정? 실제로도 편지를 되게 많이 써서 편지 쓴 글 모아놓은 것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를 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웃고 떠들고 술을 나눠 마시는 정도로만 가지고 좋은 친구를 곁에 두었다고 착각한다. 근데 그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야. 본인의 얘기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발전하고 서로가 그리고 진보하는 그런 관계를 여기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친구 한 명 두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쉽지 않지.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내가 대화를 하고 싶을 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혼의 치유를 받고 진보적인 얘기를 하고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 한 명 있어도 성공한 삶이다. 술 마실 사람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힘들 때 딴 건 필요 없고 같이 술 한잔 해줘라. 그런 친구도 나이 들면 이제 가지고 있기 쉽지 않은데 맞아. 이런 친구가 참 있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 들으면서 책을 빨리 읽고 싶다. 집 가는 길에 공금으로 하나 살게. 사.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들고 결국 내가 보기엔 쇼펜하우어가 뭐 어떻게 살았는지를 떠나서 유일하게 좀 좋게 보는 건 우정밖에 없는 것 같다. 약간 그런 원래 생각이 솔로들이 들더라고. 그래. 아니 왜? 진짜로 솔로들이 우정을 높게 사. 그리고 뭐 왜냐면 솔로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연인이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그치. 가족도 아예 없어? 내가 꾸린 가족이 없는 거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있는 게 친구.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지 가치를 둘 수밖에 않을까? 없지. 원래 솔로들은 이제 다 솔로였어. 만약에 다 같이. 근데 한 명이 커플이 된 거야. 그러면은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꺼져라. 너는 변절자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한 가지 파고드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기는 해. 되게 책 같은 거 많이 읽는 거 좋아할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던 게 책도 많은 거를 한 번에 읽고 이런 거는 사교계 모임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쇼츠 보는 거나 책 여러 개 보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지 거의.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읽고 이런 걸 장려를 했었는데 인간관계도 이 사람은 비슷한 것 같아. 네, 맞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근데 뭔가 이 얘기는 그럴싸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읽는 책이지
이 사람의 내가 안 갖고 온 구절들을 읽어보면 장난 아니야. 왜 어떤데? 진짜 괴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많아.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근데 또 내가 안 갖고 온 구절은 기억이 안 나. 되게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이 하나 있었던 게 이건 안느도 되게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타인에게 비판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면 나부터 타인들에 대한 비판을 중단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근데 이건 다들 알고 있지만 지키기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나는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가 또 내 옆에 두고 항상 꺼내보는 말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간섭의 절반만 나에게 투자하자.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앤서든 안느든 이렇게 몇 년 봤잖아. 간섭하고 싶은 게 없었겠어? 있었어? 이건 무슨 그럴 일이지? 것 같아.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아니 뭔가 있을 수도 있지. 관심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그런 거지.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가 방송 진행하면서라도. 그렇죠. 방송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적으로 사담을 나눌 때도 그렇고 뭐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약간 그렇게 간섭이라기보다는 생각이 그렇게 뻗쳐 나가잖아. 그치. 그거 말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넌 가짜 친구야. 안녕하세요. 가짜 친구입니다.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타인에 대한 그 정도의 관심을 나한테 쓰자. 그게 낫겠다. 너 좋은 친구 못 만들겠다. 너 그렇게 너만 생각해서 어떻게 좋은 친구 만드냐? 얘기했죠? 절반만? 나머지 절반은 얘기해주죠? 오케이. 그리고 나는 또 그런 또 옆에 두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 예전에도 디직선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건데 안느한테 앤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어. 한마디로 요약해서 앤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고민은 하겠지만 앤서는 뭐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대충대충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꼼꼼하고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느는 본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남에 대한 간섭이나 생각이 생각보다 얕다는 거야. 남의 일은 쉽게 생각하고 되게 난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조언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인의 일만 못하게 고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 뭐 앤서가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 넘어졌어. 그럼 막 너무 아플 것 같고 막 걱정되지만 그 고통을 내가 느낀 게 아니잖아. 내가 그냥 뭔가 책상에 발 찌은 게 더 아픈 거야. 그 인간의 본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 말이 굉장히 뭐 슬프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내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나 자기 연애 죽 쓰면서 남의 연애 상담 잘해주는 애들 있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서 파생해 보면 어차피 남에 대한 간섭과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지? 오지랖. 그게 정말 얕고 수준 낮은 걱정과 오지랖이라면 그걸 좀 줄이고 나에 대해 고민을 더 하는 게 낫겠다. 이 많은 악플러들이 이걸 들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비슷한 말인 것 같아. 만약에 지금 범례가 우리한테 들려주려고 발췌해온 구절들이 있잖아. 그게 한 몇 퍼센트 돼? 100%라 치면 책 전체가? 한 30%? 꽤 많이 가져왔네. 높은 수준이지. 나 지금 7장 중에 3장 끝났어. 에? 근데 진짜 많이 가져왔다. 나는 한 이 정도면 10% 되려나? 책에서? 그래도 한 30% 가져왔다고. 근데 아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근데 이게 그 전체 챕터 중에 한 구절을 줄여서 갖고 온 거라 하나하나는 짧지만 그치. 그 다룬 커버리지를 생각하면 30% 정도 되는 것 같아. Yes. 그리고 30%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시간을 보면서 건너뛰고 있거든. 좋아. 다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는데 생존이라는 고뇌를 더욱 무겁게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생존과 삶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 우리의 삶, 즉 시간은 고통이다. 고통과 중압감이 사라진 인생은 오히려 허망한 육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허무함과 권태감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자체는 고통이고 고통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 그럼 고통에서 벗어나면 무슨 상태가 되느냐? 허망하다는 거야. 그럼 결국 고통을 가지고 있나? 고통에서 벗어나나? 결국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그 권태감, 모든 걸 잃었을 때의 권태감이 가장 지옥이라고 얘기해. 가장 힘들다. 근데 나는 뭐 전체 다 동의할 순 없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사실 그 흔한 얘기로 재벌가나 뭔가 돈이 정말 많은 뭐 정상급 연예인들이나 그런 분들의 좀 안 좋은 사건들에 이렇게 기사가 뜨면 댓글에 그런 게 많아. 돈도 그렇게 많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고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막 구설수에 휘말린다든지 왜 그러느냐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만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의 고통 중 하나가 허망함과 권태감일 것 같아. 특히나 좀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느끼는 그 우울감의 좀 근원 중에 하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다. 이미 재앙을 안고 태어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세계가 마련한 재단 위에 제물로 바쳐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이게 상대적인 경쟁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위 4%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밀어내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상대적 경쟁을 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근데 이것이 고통이잖아. 모든 게 고통이잖아. 이 고통에서 탈출한 몇몇 가진 자들이 있어. 그 가진 자들은 권태라는 새로운 고통에 몸부림쳐. 이 비참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느라면 이 비참한 현실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야. 사람들은 가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지면 권태에 빠져. 지옥의 시작이야. 하지만 안 가지면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원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생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비로소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불교 윤리랑 좀 비슷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덕을 쌓아야지만 결국에는 윤회하지 않고 우리가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불교를 좋아했대 쇼펜하우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연연하지 않진 않았어. 주식도 열심히 하고 그럼 불을 쌓는 거에서도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뭐 사고 방식은 이랬다는 거. 그리고 또 이어서 나가보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잖아. 그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보통은 돈이니까 자본주의니까.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 소유는 만족이 아니라 의무의 시작이다.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는 많은 의무로부터 괴로움을 겪어야 된다. 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맞는 말인 것 같아. 집에 늘어나는 옷들을 보면서 듣고 옷이 없을 때가 행복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바뀌는 주변의 시선. 사실 독이 든 성배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 연예인이 한 말인데 나를 아무도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거와 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해. 누구나 명예를 높이고 싶고 자산을 늘리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을 보면 의무감이 굉장히 높아. 특히 이제 프로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사실 뭐 손흥민이라고 쳐봐. 그치. 우리가 사생활까지 관심이 있어. 누구를 많지. 누구를 만나는지, 너무 궁금하지, 진짜.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하지. 오타니 쇼헤이 막 누구랑 결혼할까? 누구랑 막 이러는데. 진짜 너무 궁금해. 손흥민 지금 여자친구 누굴까? 무슨 기분일까 그 여자친구? 근데 사실 그런 고민, 아니 그런 뭔가 궁금증과 우리가 그거를 좀 알고 싶어 하는 게 그 사람에게 고통이라는 것도 잘 알지만. 뭐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가질수록 많은 의무로부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다. 말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쉽진 않지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까 내가 한 말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 그치. 거절당할 수 있다. 기대하지 않는다.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사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안느가 좋아하는 말을 몇 가지 해주고 싶은데 좋아한다기보다는 안느는 이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계급과 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좀 그랬던 삶을 살았어. 뭔가 내가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을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무엇을 존경했을까? 생각해보면
계급과 부를 존경한 것 같아.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긴 한데 지금도 나는 내 분야에서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는 게 맞나? 그냥 막연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계급과 가지고 있는 부를 존경한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를 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을 해방한 부자들을 존경하고 우리의 생활을 존속시켜주는 수많은 노동자의 수고는 천시한다.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그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사회적 성취라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생각해봄직하더라고. 나 들으라고 하는 그런 거야? 뭐 들으라고 한다기보다는 너무 찔려가지고. 나 들으라고 하는 건가 지금. 사실 나는 안느에게서 느끼는 여러 감정 중에 하나가 안느가 노력하고 누군가를 선망하고 존경하는 핵심은 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거든.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이 나쁘려나? 아니 안 나쁠 것 같은데. 난 크게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어. 근데 이 책을 보고 그러네. 내가 지금껏 뭔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한 명 예를 든다면 스티브 잡스. 인간성이 좀 거의 개차반. 왜 존경을 받을까? 아이폰이라는 혁명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존경할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명망, 부, 그런 것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을까? 뭔가 계급과 부를 존경하는 사회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꽤 들어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 오히려 사회에 약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은 좀 우리를 전반적으로 이롭게 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고 뭔가 성숙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게 맞지. 근데 요즘 인스타 보면 이거 해서 월 몇백만 원 만들었어요. 뭐뭐 참여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엑셀 파일 쏘겠습니다. 이러면 막 댓글에 PDF 드립니다. PDF 드립니다. 월 1,000만 원 이러면서. 그리고 어디서 좀 경제적으로 자유를 이루고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는 둥 5년에 1억을 모아야 된다는 그 사람도 혹시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 조롱성 그건데요? 나도 그분들을 어느 날부턴가 선망하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그들을 선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선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맞아. 사실 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것 같긴 해. 부가 존경의 대상이라면 이재용이 대한민국 넘버원이어야 되고 그다음 정의선 회장님 이게 이재용도 그래서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 존경을? 그치.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지, 쇼펜하우어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존경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본직하다. 요즘 좀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 난리야, 난리. 작년에는 어디 살던 내가 지금은 시그니엘에 많아, 진짜 많아. 너무 웃기다. 월 1억을 버니 느낀 점. 이런 건 너무 많이 뜨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성숙을 줄 건지, 그런 건 전혀 안 보고, 그 사람이 월 1억을 벌었대. 그 사람 너무 좋아. 그 사람 강연 들어보고 싶어. 약간 이런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사람이 200년, 300년 전 사람이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이거를 딱 봤을 때 살짝 안느가 떠올랐어.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안느가 이걸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느가 선망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이렇게 사담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요거랑 엮여있는 느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말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선 불행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가 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뜻하지 않게 질병을 얻거나 뭔가 불운이 뒤따르거나 이런 거는 그냥 평등하게 온다는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치. 내가 나태하게 살았다고 해서 뭐 안 좋은 뭔가 부자라고 안 아픈 거 아니고 그치. 뭐 그런 거지. 그래서 질병을 얻거나 불운이 뒤따르는 거에 대해서 놀라면 안 된다. 수치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생명이 지속되는 한 언젠가 육신은 병마에 찾아오고 우리의 이상은 늦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땅에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기까진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여기서 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 아까 뭐 콜레라 도망갔다며. 그 애가 여기 나와.
첫 번째는 불행이 닥칠 만한 상황을 피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가장 뭐 편한 운동하고 그치. 가장 대표적인 게 편하고 대표적인 게 운동해라. 병원 자주 가고 건강히 먹어라. 채소 많이 먹어라. 건강 검진 받아라.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불행이 닥칠 만한 상황을 피하고 둘째는 불행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계획해두라.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었는데 맞는 말이네. 그 다음 말이 난 더 좋았어. 하지만 나 한 사람의 깨달음과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혼자 건강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주위에 누군가가 불행과 고뇌라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근처의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 아 근데 나 이거 정말 공감해. 나는 요즘 좀 애들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만 만나면 야 운동해. 왜 우리한테는 안 해? 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정도 애정이 어쨌든 없거나?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주변에 보면 이제 30대 좀 넘어가면 건강이 극도로 안 좋아져 보이는 친구들이 생겨. 눈에 보이니까 얘기하게 되는 거지. 눈 흰자가 노란색이 된다든지. 벌써 우리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데. 남자애들은 특히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지. 안 움직이니까. 그리고 거의 뭐 요즘 1인 가구 많잖아. 시켜 먹는 게 장난이 아니고. 나야 나.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콜라밖에 없어. 에? 그 사은품 온 것도 쌓여 있어서. 아니. 본인이 쌓아놓고 먹는 거야. 그냥 제로 콜라를 물처럼 마시는 거지. 물처럼 마시는 거지. 오. 근데 나는 막연히 친구들을 만나면 야 운동해. 우리 그럴 나이 아니야. 이제 20대처럼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한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애가 전혀 아니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데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는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한데 가야 될 것 같다. 얘가 이런 애가 아니다. 이런 애가 아니다. 그래서 가서 내가 꽤 멀리 살았을 때였는데 바로 택시는 안 탔던 것 같아. 택시까지는. 택시까지는. 왜냐면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거니까. 그치. 가서 이제 얘기도 들어주고 해서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건 솔직히 바라지 않고 왜냐면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그치. 근데 좀 안 아프고 정신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많이 하거든. 그래서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주고 싶고 아까 오지랖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지랖을 부리고 싶다라기보다는 내 주변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게 되더라고. 근데 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라는 그 막연한 생각이 잘 써있는 느낌이었어. 나 혼자 건강하고 나 혼자 정신 말끔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맞아. 우리는 누군가와 유대하며 살아야 되잖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고민이 많으면 뭔가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고 뭐 물론 와이프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친구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잘 써놓은 것 같아. 내 주위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불행과 고뇌라는 전염병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근처의 사람이 다 퍼져. 그리고 앞에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나 정신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교우관계나 뭐 우정이라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게. 앞부분도 맞는 말이야.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불행이 찾아오지 않게끔 대비해야 되고 만약에 찾아온다면 찾아올 걸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실 그런 거잖아. 뭐 결혼하면 주로 돈을 버는 배우자에게 보험을 막 들잖아. 그게 뭐야? 결국 대비하는 거잖아. 그치.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급여가 끊겨버리면 치명상이지. 그런 걸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진짜 갓생러야. 갓생러. 야 그런 거 생각났어. 부모님이 아플 때. 그 가족들이 다 불행해지잖아. 그치. 난 절망이라 생각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발 병원 좀 잘 가셨으면 좋겠어. 그러고 보니 이번에 건강검진하라고 문자 왔는데. 해. 근데 나는 뭐 우리는 늘 회사에서 하니까. 그래? 나만 하면 돼? 알아서 올게. 해.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 있지. 인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말. 나 땐 안 저랬는데. 그게 무슨 고대 그리스 문서에도 나온대. 맞아. 들은 것 같아. 근데 똑같은 얘기가 쇼펜하우어 책에도 있더라고. 이건 그냥 웃는 의미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 국가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해. 앞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해보면 국민이 강한 나라는 강하다. 국민이 부유한 나라는 부강하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하다고 해서 국민이 강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국가에 강력하면
국민을 옥죄고 착취하는데 유용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국가론을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론을 펼치는데 그 뒤에가 너무 웃긴 거야. 이 나라가 더욱 걱정스러운 까닭은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다. 웬일이니. 여기서 약간 요즘 애들이다. 너도 꼰대구나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는데 뭐를 비판하냐면 그들의 이기적 성향은 이미 도를 지나쳤다. 근데 이거 진짜 ING잖아. 지금 우리 세대에서 하는 말이잖아. 요즘 애들 이제 너무 답이 없긴 해. 똑같아. 근데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하잖아.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너무 똑같은 거야. 너무 웃기다. 이 사람 있었으면 꼰대라고 욕먹었을 듯. 근데 뒤에가 더 소름 돋아.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이해하기는커녕 빈부의 격차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아까 쓴 거 아니야? 사실 너무 지금이랑 똑같은 말이잖아. 어제 쓴 거 같은데? 야, 이거 뭐 200년 전이나 뭐 300년 전이나 똑같다. 고대 그리스 기원전 뭐 100년이나 뭐 똑같구나.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 우리가 젊은 세대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생각보다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게. 다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괜찮은 얘기가 하나 있는 게, 이거는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제목 자체는 도피는 용기가 아니다. 뭐 약간 처음에 이 제목만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뭐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도피가 용기라면 자살을 결심한 사람만큼 용감한 자는 없을 것이다. 인생으로부터 도피한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그냥 뭐 여기저기 써있는 그런 말인가 보다 했는데, 근데 뒤에 말이 너무 멋있었어. 그들이 삶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용기도 그와 다를 바 없다. 이 말이 여러 번 생각하게 하더라고. 자살을 택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의 판단은 삶이 이제 힘들고 삶이 두려워서 죽음을 택한 거고, 우리가 막 그런 막 흔한 얘기로 야 죽을 각오를 하면 뭘 못하니? 약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죽음이 두려워서 삶을 선택한 우리도 그 용기는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근데 난 이 얘기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 특히 이제 좀 우울증이 있거나 좀 힘든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선택지를 내가 선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쇼펜하우어가 하는 말은 아니다. 너도 선택을 한 거다. 죽음이 두려워 삶을 선택한 거다. 그 용기도 대단한 것이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나는 되게 웬일로 이런 따뜻한 얘기를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도 하고 싶은 말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도 그렇게 좀 비참하게 살았다고 근데 하니까. 뭔가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그 얘기 아니야? 도피가 용기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치? 도피가 용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부터 도피한 거라며. 아, 그러니까 그 도피가 용기가 아닌 이유는 삶으로부터 도피한 그들의 용기와 죽음으로부터 도피한 우리의 용기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선택한 것도 굉장한 용기다. 그러니까 둘 다 인정할 만한 것이다. 우리는 삶을 도피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죽음에서 도피한 것도 용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얘기하는 도피는 용기가 아니다라는 게 도망치는 것만이, 그러니까 지금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고 그거가 두려워서 다시 이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다. 그런 의미지. I got it. 오히려 말할수록 헷갈리는데. 근데 나는 이거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이 요 구절은 알면 좋겠다. 약간 그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한테도 좀 힘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스킵하고 이제 지직선과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 드는 부분도 있었어. 이제 5부로 넘어가면 지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지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식인의 모습은 크게 둘로 나뉜다. 세계라는 표상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지성의 불빛을 밝히려는 자와 이득을 얻기 위해 세계를 관찰하는 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부류는 고유한 사상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데에 가치를 둔다. 두 번째 부류는 돈이 목적이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대다수의 지식인은 대중에게 뭔가 전달해야 할 사명이라도 있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우지만 명분이야말로 지식인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거리이며
우리가 그들의 책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의견을 쫓아 마치 내가 그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열변을 토하는 행위야말로 그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결과이다. 부를 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순간 그에게는 지성의 파멸뿐이 없다. 위대한 지식인은 대중과 영합하려 들지 않는다. 근데 이게 참 씁쓸한 말입니다. 씁쓸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지직선이라는 나름 지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리고 싶다라는 그 대전제에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요즘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좀 보면 지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과가 바뀌는 순간이 와. 우리도 이제 5년 가까이 지식 방송을 하지만 어느 순간 두 개가 뒤바뀌는 순간이 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설파하고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서 공유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공유해야 돼서 그치 설파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지. 그치. 가져오고 근데 이제 그 가져오는 지식과 이야기하는 뭔가 이야기의 소재나 방향이 이제 언젠가는 나의 지식의 방향과는 다른 순간도 오고 그런 순간이 오면은 사실 이제는 뭔가 이제 이 분야에서는 너도 이제 프로가 됐네. 그치. 방송 소재를 잘 갖고 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그 방향은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돈을 못 벌잖아. 그니까 무슨 의미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완전 부합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부합하고 싶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요즘 지식 방송이 워낙 많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뭔가 대의가 있었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좋은 의도와 좋은 생각을 좀 얘기해주고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했겠지만 인기가 쌓이고 뭔가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대하는 게 높아지고 이러다 보면 언젠간 본인과 상관없는 그럴싸한 얘기를 그냥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뭐 많이 있을 것 같아. 뭐 콕집 생각나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쇼펜하우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를 목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순간 지성의 파멸뿐이다. 근데 이게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 그래서 뭔가 나름 교양 방송을 하고 있고 지식 방송을 하고 있다는 우리한테도 뭐 크게 와닿는 말은 아니더라도 생각해볼 만한 문제는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오늘 길게 얘기해서 목이 좀 아픈데 뭔가 목이 좀 나가 보여. 실시간으로 쉬었어. 이거 목이. 그때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클립스 먹을 거냐 그랬는데 둘 다 안 먹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쇼펜하우어 책에 대해서 전부 다룬 것도 전혀 아니고 쇼펜하우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다룬 것도 전혀 아니야. 그냥 개인적인 취향. 그냥 내가 읽으면서 개인적인 취향상 이런 말 되게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것들을 좀 모아서 갖고 온 거고 안느처럼 이 얘기를 듣고 나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 맞아. 이게 재밌는 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야. 읽으면서 그냥 초장에 이런 사람이? 하고 덮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모티베이션을 주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게 마음에 들었듯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게 또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번 발제를 준비를 했고 나의 생각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을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읽었는데 2번을 읽었어. 2번. 근데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을 받아서 다른 분들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감을 밝히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 범례 자기소개 편이었다 거의. 그럴 수 있겠다. 물론 내 생각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